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법원의 구속 결정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응원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번에도 영장이 기각되는 것 아니냐라고 네. 걱정을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특검이 두 번째 영장을 청구하면서 첫 번째 영장의 약점을 완전히 보완한 건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조사 못했어요. 1차 때 영장 기각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대통령, 즉 뇌물을 받았다는 사람을 조사 못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뇌물을 줬다는 사람 또는 그 주변인들만 조사해가지고 완벽하게 그 뇌물죄 입증하기가 어려운데 그 약점을 그대로 가진 채에서 다시 신청을 한 건데 이번엔 받아들여졌죠. 그럼 이재정 의원님이 좀 정리를 하자면 이제 기각된 후와 이번 2차 영장 청구 확실히 어떤 차이가 있었던 거죠? 이제 박주민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근데 한 가지만 먼저 1차 기각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저는 사실상 그게 피의자의 진술이 필수 요건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거든요. 1차 기각의 사유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점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데 법원이 지적한 약점이어서 그렇게 한 거죠. 법원이 그렇게 하니까 최소한 그 부분만큼은 보완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법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입만 보고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증이라는 것들이 있고 주변 정황들이 입증이 된다면 되려 피의자의 입만 바라보는 수사가 무능한 수사거든요. 그렇습니다. 피의자의 입 이외에 나머지 것들로 보완이 돼서 충분히 저 나름대로는 오히려 더 객관적인 증거들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1차 법원 내 기각영장부터 사실 비판이 높았죠. 일선의 판사들도 동의하기 힘든 부분도 많다고 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친한 지인들도 있고 개인적인 톡에서도 많이들 토로하셨는데요. 우리 박주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영장에서 기각 사유 하나로 거시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만족되지 않았음에도 2차 영장이 발부가 된 것은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지난번에는 이제 뇌물죄 해가지고 사실상 이제 합병 문제에만 좀 치중했던 면이 있죠. 한성물산 제2모직 합병 문제에만 대가관계 여부에 대해서 좀 치중했던 면이 있는데 기각 이후에는 비단 합병뿐만 아니라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의 전과정으로 이제 전반적인 사건을 느리다 보니까 관련된 진술 증거들이 그러니까 진술이나 정황 증거들이 훨씬 더 보완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우리 또 특기할 만한 게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굉장히 직접적이고 구체적이었던 수첩. 능력 가지고 왈가왈부하긴 했지만. 수첩이 39건. 소위 여기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것이 안가긴 하지만 가장 안가인 우리 청와대 압수수색조차도 이제 회피할 수 있는 그 안가에 보관됐던 수첩이 대중에게 노출이 했는데 굉장히 신빙성 있는 증거이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허위계약서 발견 등등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청와대를 첫 번째 압수수색하러 간다는 거 했던 날 사실상 거의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공정거래위원회 쪽을 금융거래위원회하고 동시에 압수수색을 했죠. 그래서 사실상 공정거래위원회하고 금융거래위원회 그쪽은 방심한 채로 압수수색을 당했을 거예요. 맞아요. 거기서도 예상치 못했으니까. 청와대가 몇몇 삼성의 어떤 그런 상속 관련돼서 개입한 흔적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아마 반영이 됐을 것으로 보이죠. 안종범 수석이 39건의 수첩이면 수첩공주의 대통령의 수첩은 몇백 건이 되겠어. 그래서 청와대 지금 그걸 안 받아주나 압수수색을 수첩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국자는 거기 안봉근 이재만이 청와대에 숨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할 정도로. 개연성 있어요. 수첩공주의 수첩 이거 빨리 영장 청구해야 되는데. 자, 근데 함께 영장이 청구되었던 박상진 사장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건 또 어떤 이유인가요? 해명하는 내용으로는 박상진 사장이 했었던 지위나 역할. 를 봤을 때 주범으로 보이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재용 회장의 밑에 있었다는 이유로 또 바로 그런 일에 바로 관여했을 것이다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재용 회장 주범이 구속됐으니까 또 그런 데서도 정상 참작이 됐겠죠. 그러면서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스스로를 그러니까 박 사장이 이제 대리인 하수인으로 스스로 전락하기 위한 적극적인 진술이 또 있었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스스로를 낮춰. 삼성 1개 사장에 불과하다. 삼성전자 1개 삼성전자의 사장에 불과하다. 이렇게 코너에 몰리면 이제 다들 그렇죠. 삼성이 이제 창업한 이래 총수가 구속되는 일이 이번이 처음인데요. 삼성은 이제 내부적으로 굉장히 충격이 큰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의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삼성? 지금 뭐 삼성 입장에서야 뭐 비상 경영 체제로 돌입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임원들 중심의 어떤 회의체를 구성해가지고 공동 지도 체제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삼성에 큰 타격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뭐 오너가 구속됐다 그래서 삼성이 뭐 무너지고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그런 프레임으로 어쨌든 이제 책동은 있겠죠. 우리가 또 경제가 그렇게 중요한데 이 타이밍에 하면서 본질을 호도하려는 사실 지금 이 사안이 너무 엄중해서 당장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프레임에 속을 국민 여러분들은 아니시니까. 네. 예.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슬슬 뜨는 게 네. 이부진이 막 검색 순위 상위 올라가요. 신라호텔. 왜 그러냐면 지금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 그쪽에서 계속 주장했던 게 이 탄핵 사건이 이렇게까지 오는 네. 그 과정에 홍석현 대망론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고 그래요. 저도 네, 그 홍석현 대망론 중에 하나가 삼성의 승계를 이재용이 아니라 이부진에게 시키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자 이부진 씨가 뒤에서 어떤 역할을 한 거 아니냐. 또 향후에 삼성이 이제 가는데 이부진 씨가 더 높은 지위, 좀 더 책임지는 지위로 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설왕설래 하더라고요. 그 시나리오대로. 네. 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뇌물공여죄로 구속되었기 때문에 뇌물을 수수한 사람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잖아요. 그럼 이제 대통령도 이제 궁지에 몰리게 됐는데 헌재의 탄핵 심판에는 어떤 영향이 미쳐질까요?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거듭거듭 강조하는 바와 같이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이 대통령에게 뇌물로 돈을 줬든 네. 강요받아서 돈을 뺏겼든 그건 탄핵 심판에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영장이 기각됐을 때도 큰 영향 없다라고 말을 했던 거거든요. 네. 반면에 대통령 측은 말을 바꾸고 있어요. 네. 지난번에 영장이 기각됐을 때는 그거 봐라. 그러니까 탄핵되면 안 된다라고 그렇죠. 얘기했습니다. 네네. 지금은 구속이 되니까 그거하고 이건 별개 사건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탄핵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두 번의 영장 청구 만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킨 특검은 이제 일단은 큰 고비는 넘겼고요. 이제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특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우리 이재정 의원님. 네. 사실상 특검 수사는 국민들이 지금 만족하고 있을 만큼 우리 네. 검찰이 네. 검찰이 이런 수사를 할 수 있었구나를 재확인하는 그리고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정말 국민들이 이렇게 힘실어 줄 정도로 네. 있었는데요. 뭐 사실상 특검 수사가 본래적으로 해왔던 만큼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동력이 되겠죠. 예. 이재용이 이제 뇌물죄로 구속됐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의 대면 조사에 대해 특검이 주도권을 확실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통령 대면 조사 이루어질까요? 지금 근데 이제 반반인 것 같아요. 지금 보도되는 거 봐도 좀 반반으로 나오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재용이 구속됐기 때문에 대면 조사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는 반면에 그런 언론들 보도가 있는 반면에 또 나머지 반은 압수수색,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사실상 무산됐기 때문에 대면 수사가 멀어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또 하나의 변수는 특검이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그래서 대면 수사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그걸 준비하고 뭐 그걸 어떻게든 하려고 막 하느라고 쏟을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에서도 대면 조사의 가능성이 좀 낮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공여자가 있으면 그 수수한 사람을 당연히 수사해야 되고 대통령도 그것에 대해서는 응해야 되는데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통령이기 때문에 특히나 뭐 헌법과 법률을 지켰다고 그 직에 오면서까지 맹세했던 사람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 수사의 대상이 되면 스스로 나와서 수사를 받는 게 마땅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피의자의 입이라는 거는 사실 보충적 수사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임하고 있지 않은 그 태도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통사의 형사 절차에 피의자에게 강요하는 태도에 비하면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우리 납득할 수 없고 비판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완성하고 입증되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그분의 발언 자체가 절대적이진 않다고 봐요. 그래서
무엇보다 그래도 모든 모양새를 갖추려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변명이라도 또는 그분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정말 드려서 우리나라 대통령 탄핵받는 단 한 분의 대통령이긴 하지만 첫 대통령이긴 하지만 그분 스스로가 반성하고 고해하는 시간을 가지는 그런 완결성을 가진 측면에서는 필요하다고는 보지만 어차피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비중을 쏟는 방식의 어떤 보도나 관심은 오히려 본질을 조금 오도할 수 있지 않을까. 나중에 특검 결과를 가지고 피의자 수사도 안 받았고 라든지 그런 방식으로 흠집내는데 굳이 활용되지 않을 만큼 좀 주소를 알려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재용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 동의합니다. 네. 지금까지 좀 미진했던 우병우에 대한 수사나 삼성의 대기업에 대한 수사 필요성도 커졌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의 근거로 작용할 것 같은데 황교안 총리가 특검 연장에 대해서 거부할 명분이 이제 없어진 거 아닌가요? 거부할 명분은 애초부터 없었죠. 그렇죠. 처음부터. 법안이 성안될 때부터가 그렇죠. 없었던 거죠. 근데 어떻게 보세요? 황교안 총리. 지금 황교안 총리의 스탠스는 박근혜 대통령의 보호자예요.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자기가 사실은 승인해 줄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침묵하고 있잖아요. 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번에 특검 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승인을 안 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현재로는. 그러면 이제 만약에 황교안 총리가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하게 되면 특검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서라도 처리해야 된다. 또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직권상정하게 되면 어떻게 특검 연장할 수 있나요? 이게 참 어려운데요. 직권상정이라는 것이 이제 아무 때나 막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국회의장의 권한인데 국가 비상사태 및 그에 준하는 사태에서만 직권상정을 할 수 있어요. 특검의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걸 국가 비상사태로 보고 싶은 게 국민들의 뜻이긴 하지만 이게 엄밀하게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좀 그렇게 구성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뭐 예전에 테러방지법 통과되던 상태를 보면 그때도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는데도 밀어붙이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스스로 엄격하다 보니까 그 법리적인 요건을 꼼꼼히 얘기하다 보면은 과연 직권상정이 온당한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까 이제 이재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현재 특검이 예전에 이제 검찰과는 판이하게 다르잖아요. 근데 특검이 국민에게 이제 환호를 좀 받고 있는 또 이유, 또 그런 국민들의 지지를 통해서 특검이 지금 박차를 가느냐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아무래도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고요. 성역 없이 수사를 하죠. 그런 모습을 처음 봤을 겁니다. 국민분들이. 근데 예전에도 특검이 지지부진했는데 이번 특검은 국민의 힘을 믿고 가는 것이냐 어떻게 판단하세요? 첫 번째는 물론 이제 국민의 힘으로 그렇게 된 거지만 국민의 힘을 얻어서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 후보가 특검이 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정치 권력으로부터 당연히 독립되어 있는 거고요.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계속 국민들의 힘이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성의 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상상도 해봐요. 늘 뭐 특검이 되었건 아니면 어떤 위원회건 우리 뭐 방통이건 이렇게 여야가 추천을 뭐 비등하게 하게끔 만드는 이런 조직의 구성을 보면 늘 여당 측은 그러니까 변호인을 데려다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사위원인데 세월호 특조위만 봐도 그렇잖아요. 최소한 조사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구성되는 첫 번째 요건인데 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요원들이 들어가잖아요. 특검에 그런 요원들이 투입되지 않은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제가 예전에 깜짝 놀랐던 경우가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에서 유엔으로 보내는 인권 대사로 굉장히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들이 다 놀라서 야, 이 사람은 맨날 너 욕하는데 왜 이 사람을 보느냐 그랬더니 원래 그 역할은 그렇게 욕하라고 가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말씀하신 대로 다 자기 변호해 주거나 또는 보호해 줄 사람들 중심으로만 안 치니까 국가가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죠. 그럼요. 그것도 특검도 아니죠, 그게 사실. 다음에 이제 뭐 지금 뭐 섣불리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야당이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스스로 권력자가 되더라도
정권을 비판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권력을 비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가는 것이 온당한 것이 상식으로서는 당연히 전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았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법률적으로라도 그런 부분을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뭐 세월호 특조위를 저희가 상정을 해보더라도 최소한 요건들 중에 이제 추천할 수 있을 사람, 추천해야 되는 사람의 요건들 중에 이런 걸 넣는 거죠. 세월호 특별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대적 공감을 하는 자, 동의하는 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어느 정권이라도. 상식적인 건데 정말 맞습니다. 상식적인 건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법리적으로 보완이 돼야 되는 이런 슬픈 일이 생깁니다. 웃픈 일이. 특조위는 아시다시피 거기 상임위원으로 가셨던 분이 지금 민정수석으로 가 계시고 뭐 누구 변호인으로 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가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정권 교체되고 민주정권이 이제 세워지면 또 우리 박주민 의원님, 이재정 의원님 같으신 훌륭하신 의원님들과 함께 이제 그런 특검 문화를 이제 저희가 정착시켜야 되겠습니다. 네. 특검이 오늘 내일이죠. 내일 오전 10시에 우병우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어떤 혐의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질까요?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제 우병우 수석의 아들이 보직을 받음에 있어서 약간 직권남용이 있지 않았나 그 부분. 그다음에 계속해서 얘기 나왔던 정강이라는 개인 회사를 통한 횡령이나 배임. 그리고 각종 수사에 있어서 외압을 행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민정수석이라는 그 막중한 자리에서 사실상 이런 농단이 이제 하루 이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재직 기간 중에 이런 농단에서 얼마나 주재하고 있었는지 뭐 정말 방조나 아니면 공범만큼 관여가 됐는지 아니면 최소한 직무유기 정도라도 위법이 있는지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는 것은 확실히 이제 물증은 확보한 거로 해석을 해야죠.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특검이 우병우 관련돼서 어떤 수사를 하고 있는지 잘 외부에 공개가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외부에서는 오히려 특검이 우병우는 수사를 못하고 있다. 이러다 우병우에 대한 수사를 못하고 종료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거든요.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들고 있는 칼이 어떤 건지 저희들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근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이것은 분명히 물증은 확보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그 아들 꽃보직 관련돼서는 관련 경찰 간부를 한 2차례 정도 소환해서 조사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과연 뭘 들고 있을까? 그런 게 좀 궁금하죠. 네, 이번에는 법꾸라지라는 이야기가 더 이상 안 나올 정도로 철저하게 조사해서 우리 특검에 우리가 한번 박수 한번 보내줄까요? 열심히 해라 특검! 파이팅! 네.